피부치도 없고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겠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가정교육은 피가 만든다. 집안 내력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뭘 물려줄 건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건 한 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할머니가 지금 이 말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돈댁, 사람 가슴에 못을 박은 말은 사과로 빼고 빚은 문서로 갚읍시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데. 망신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럴 일입니까? 집안 체면이 있는데. 사돈댁이 상견례에서 우리 미영이한테 한 말 기억나시죠? 예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한옥 예식장 대청마루에 놓인 원목 탁자 위로 하얀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마루 전체를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삐져나온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가 혼주석의 긴장감을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외할머니 김순자는 장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반대편 혼주석에 앉은 예비시모 박희정은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고 있었지만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부 김미영은 아이보리 원피스를 입고 양가 혼주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놀람과 울컥함이 교차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받았던 모욕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자 예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도 멈췄고 카메라맨들도 촬영을 잠시 멈춘 채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사돈댁.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예식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람 가슴에 못을 박은 말은 사과로 빼고 빚은 문서로 갚읍시다. 박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이준호는 양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증 봉투가 탁자 위에 놓이자 예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법정에 온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데? 외할머니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망신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미영은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니라 모든 걸 확인하고 준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박희정은 주위를 둘러보며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럴 일입니까? 집안 체면이 있는데 체면은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사돈댁이 상견례에서 우리 미영이한테 한 말 기억나시죠? 예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영은 상견례 때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받은 모멸감과 신랑 앞에서 느꼈던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외할머니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부터 하시죠. 공개 사과문, 주차장 수익 정산서, 차용금 변제 확인서, 3장입니다. 박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외할머니는 모든 걸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외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미영아, 이건 할머니가 할 일이다.
내가 참을 일이 아니야. 준호가 나서려 했지만 외할머니의 시선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준호 군도 들으세요. 결혼은 두 집안의 일이라고 하죠? 그럼 말의 책임도 두 집안이 져야 합니다. 박희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들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마우면서도 걱정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느꼈습니다.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가시죠. 예식장의 모든 시선이 박희정에게 집중됐습니다. 펜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재래시장 초입에 있는 작은 제과점에서 밀가루 반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영은 어머니가 남겨준 이 작은 가게에서 매일 아침 빵을 구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에서 반죽을 치대는 손놀림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김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각 구운 식빵과 단팥빵의 고소한 냄새가 이른 아침 시장통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미영은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체크 카디건을 걸친 외할머니 김순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가게로 와서 미영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준비해둔 작은 의자에 앉아 빵 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각 구운 식빵을 썰어 할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따뜻한 버터가 빵 위에서 녹아내리며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밀가루와 반죽 자국이 묻어 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손이었습니다. 고아 소리 들어도 이 손은 정직해서 반죽이 안 속는다. 할머니가 갑자기 툭 던진 말에 미영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은. 미영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상견례 준비해야지. 말보다 예의가 먼저다. 할머니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상견례를 단순한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오늘 오후 2시에 시내 한정식집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미영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어떤 사람들일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습니다. 특히 고아로 자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준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의 어머니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미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영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서랍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서랍장은 미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할머니의 중요한 물건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미영은 그 봉투를 본 적이 있었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미영아, 사람은 말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말로 지켜지기도 한다. 할머니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도 상견례에 참석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준호 측에서는 부모님과 작은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상견례만 무사히 끝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시며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영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영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준비 잘하고 가자.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는 단순한 격려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할머니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할머니가 계시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시내 한정식집 상견례실에 둥근 상이 차려졌습니다. 미리 준비된 수라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담긴 나물과 전,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쪽 병풍에는 모란꽃 그림이 그려져 있어 격식을 차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김미영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외할머니 김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준호 뒤로 박희정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희정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번들거리는 금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얄팍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상대방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박희정은 미영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품격을 판단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미영은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예의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담소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등 무난한 주제들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박희정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미영의 출신과 배경을 넌지시 떠보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미영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영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격려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박희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확인하고 나니 실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박희정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영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준호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안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 생각하면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들 교육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더욱이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출신을 문제 삼는 뉘앙스가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희정의 말투와 태도에서 미영을 깔보는 기색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습니다. 박희정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피부치도 없고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겠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대화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영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박희정은 아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정교육은 피가 만든다. 집안 내력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뭘 물려줄 건데. 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 앞에서 이런 모욕을 받는다는 게 더욱 수치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돈댁.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에 울렸습니다. 박희정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건 한 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박희정은 할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항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기분 상한 게 아니라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박희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한 할머니에게서 이런 단호함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이 말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박희정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할머니는 조용히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미영은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외할머니 김순자는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옆에 놓인 낡은 양철함을 바라봤습니다. 이 양철함은 50년 넘게 할머니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온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업용 장갑을 끼고 양철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양철함 안에서 노란 고무줄로 묶인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매가 매섭게 서졌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들은 말들이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서류 뭉치를 풀어보니 오래된 차용증과 입금 전표들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박희정이 식당 사업을 시작할 때 할머니에게 빌린 돈의 증거였습니다. 당시 박희정은 사업 자금이 부족해 동네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고 할머니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박희정의 서명과 함께 이자, 약정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월 2%의 이자로 1년 안에 갚기로 했던 약속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커서 결혼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견례에서 박희정이 보인 태도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서 남을 깔보는 뻔뻔함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장 상인회 총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인회에서 오래 활동해온 원로였고 시장 내 모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총무님? 나 김순자예요.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희정 씨네 가게 뒷마당 주차장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무는 할머니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세요? 상인회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중입니다. 할머니는 예상했던 대답을 들었습니다. 박희정이 가게 뒷마당을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의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언할 사람들 있나요? 물론이죠. 상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주차비 받는 것도 받고 장부도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답을 얻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진정을 넣으면 박희정은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었습니다. 무단 영업에 대한 과태료와 함께 그동안의 수익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진정 넣을 준비되어 있나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차용증, 상인회 증언, 주차장 무단 운영. 세 가지 모두 박희정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풀이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상견례에서 들은 말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받은 모욕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오늘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거라는 예감은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할머니였지만 미영이 상처받는 걸 보고는 가만히 있지 않으실 성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박희정이 한 말들은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가족을 깔본 것이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양철함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미영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다 정리해 줄게. 미영은 할머니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상인회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고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리 작업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미영을 위해서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오후 카페 구석 자리에 김미영과 이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고
입술은 말랐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어머니가 한 말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며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성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머니를 감싸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존심이 강하시거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사과하실 거야. 미영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을 드는 준호의 모습에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을 때 준호가 자신의 편에 서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내며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상견례 때 녹음해둔 파일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평소 중요한 약속이나 회의 때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을 해뒀습니다. 준호 씨, 이거 들어보세요. 미영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희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피부치도 없고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겠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가정교육은 피가 만든다. 녹음된 목소리는 카페의 잔잔한 배경음악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다시 듣고 보니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과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미영은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뚜렷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준호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미영과 헤어질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니와 미영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미영을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미영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지만 비를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닿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영은 할머니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종이들과 함께 공증사무소 봉투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미영아, 왔구나. 할머니가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할머니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미영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결의에 찬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하고는 어떻게 됐니?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영의 답에서 많은 것을 읽어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편을 들었고 미영이 실망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체면이라는 건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우는 거지.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자신의 체면을 직접 지키려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상처는 이미 생겼고, 이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늦은 밤까지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 할 일들을 점검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상인회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미영을 위해서라면 할머니는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외할머니 김순자는 동네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박희정에게 빌려준 돈의 차용증과 관련 서류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장 가득한 법률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증인은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당시 거래 내역, 그리고 어제 상견례에서 녹음한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가 사무소 안에 울렸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거래 내역, 녹취록까지 다 있으니까 내용 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으려는 게 아니라 말을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공증인은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서에는 차용금 변제 요구와 함께 상견례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온 할머니는 곧바로 시장 상인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은 시장 한복판에 있었고 커튼 너머로 상인들이 모여 회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서자 상인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박희정 씨 주차장 건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인회 총무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어제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회 사용 승인 없이 몇 년째 주차장 운영하고 있죠? 네,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하루에 차 20대 정도 주차시키니까 월 수익이 상당할 거예요. 총무는 미리 조사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희정이 가게 뒷마당을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증언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증언할 상인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진정서 넣으면 바로 조사 들어갈 겁니다. 할머니는 상인회의 철저한 준비에 만족했습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무단 영업을 한 것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었습니다. 주차장 불법 수익 정산하고 공개 사과문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상인의 규정에 따라 공개 사과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상인회에서는 주차장 무단 운영에 대한 진정서와 함께 공개 사과문 초안도 완성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상인회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미영은 제과점에서 평소처럼 빵을 굽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일찍 나가신 것도 그렇고 어제부터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헤어진 후 처음 연락이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랑 얘기해봤어. 어떻게 변화가 좀 있나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어머니도 마음이 복잡하시나 봐. 미영은 준호의 말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희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공증사무소와 상인회에서 받은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뭔가 해낸 일이 있다는 듯 안도감도 엿보였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좀 바빴지?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필요한 곳들 다녀왔어. 이제 공식적으로 처리될 거야. 할머니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영은 할머니가 법적 절차를 밟고 계신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희정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차용금 변제 요구와 함께 상견례에서의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가 담긴 공식 문서였습니다. 박희정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하지만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나서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함께 상견례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제시된 상황에서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주차장 무단 운영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희정은 하루 사이에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미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건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지. 미영은 할머니의 말에서 깊은 뜻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상처받은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한 절차니까.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미영은 안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박희정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한옥 예식장 본식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이크 스탠드가 무대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박희정은 창백한 얼굴로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내용 증명과 상인의 진정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모든 증거가 완벽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됐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예식장에 들어서긴 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미영은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힐 것 같았지만 고개를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고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김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작정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할머니가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식장 안이 조용해지자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주목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식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들의 스틸컷이 나타났습니다. 차용증과 내용 증명, 상인의 진정서가 차례로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박희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막말에 대한 공식 사과, 주차장 수익 정산, 차용금 변제. 세 가지에 서명하시면
오늘 일은 여기서 끝냅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예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법적 문제까지 얽힌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아로 자랐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살아낸 이력입니다. 그 이력을 모욕한 건 빚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예식장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신부를 모욕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대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군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먼저 서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미영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희정은 아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박희정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공개 사과문, 주차장 수익 정산서, 차용금 변제 확인서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려서 서명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박희정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사과 한 말씀 해주세요. 박희정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미영 씨와 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희정의 사과가 예식장에 울리자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박희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과는 자신들을 위한 다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받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상처가 자리 잡기 전에 말을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희정은 미영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준호는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할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호 군이 잘해줘야 해. 우리 미영이 소중한 아이야. 예식장을 나서며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일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방법이 옳았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일주일 후에 치러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재래시장 초입에 있는 제과점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가게 앞에는 파라솔 테이블이 놓여 있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을 노을이 시장통을 붉게 물들이며 하루의 마무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앞치마를 벗고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결혼 후에도 할머니와 함께 제과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곳이자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신혼집은 가게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했고 매일 할머니를 뵐 수 있게 됐습니다.
외할머니 김순자는 파라솔 아래 의자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희정은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했고 상인회에도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준호가 조심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매일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 할머니께 안부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오늘도 수고했구나. 할머니는 준호를 친손자처럼 대했습니다. 준호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결혼식 그날의 일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박희정이 꽃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겸손한 표정이 역력했고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많은 반성을 했다는 것이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희정이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희정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빛, 부끄럽지 않게 갖겠습니다. 박희정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 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시작이지요. 할머니의 말에는 관용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나 응징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 정립이 목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미영이 박희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로의 체면은 서로 지켜요. 박희정은 미영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일이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미영의 관용, 그리고 어머니의 변화까지.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융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현명한 처리 방식에 대한 소문이 시장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인들이 할머니의 방식을 지지했고 박희정도 상인회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상인회 총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대응이 사이다 같은 복수였지만 끝은 품격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솔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미영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처에는 값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만 책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말의 책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고 응징이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박희정은 꽃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 미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때보다 지금이 더 진정한 결혼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체면이라는 건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체면을 바로 세웠어요. 시장통에 잔잔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공개 사과와 변제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결혼은 예정대로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말은 돌고 돈다는 속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사이다 같은 복수였지만 끝은 품격으로 닫혔다는 것을,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